우린 도대체 누구야? 수군거리는 목소리들 화려한 군복 속 홀로 서 있는 72세 기철의 쓸쓸한 뒷모습, 헌병의 차가운 시선들, 어르신, 길 잘못 드셨어요. 소령이 비웃으며 던지는 치명적 한마디, 누가 이런 거지 같은 노인을 여기 들여보냈어? 연회장 가득 터져나오는 조롱의 웃음소리,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꽂히는 그 순간 기철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남자의 진짜 정체를.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2세의 한기철은 새벽 5시 정각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전역한 지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군대에서 몸에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람 시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새겨진 생체 리듬이 그를 정확한 시간에 깨워주었거든요. 기철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확인한 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철은 침대에서 일어나 먼저 이불을 군대식으로 반듯하게 개었습니다. 모서리 하나하나까지 정확히 맞춰가며 접는 모습은 마치 병영 생활을 하던 20대 청년 같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양팔을 번갈아 움직이며 가벼운 체조를 했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진 나이였지만 꾸준한 운동 덕분에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여기저기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기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죠. 세면을 마치고 낡은 군용 점퍼를 걸쳤습니다.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실밥이 터진 점퍼였지만 기철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가슴 주머니에는 항상 담배 한 갑과 라이터, 그리고 오래된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젊은 시절 전우들과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죠. 사진 속 젊은 장교들의 모습은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기철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추억이었습니다. 마을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눈발을 비추고 있었고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기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도 있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밴 군인 출신답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나 건강하나 상관없이 말이죠. 길가에는 아직 불이 꺼진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온 지도 벌써 15년이었습니다. 저녁 후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이곳으로 내려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을의 터줏대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아들이 자주 내려와서 도시로 올라오라고 성화를 부렸지만 기철은 이 조용한 마을이 좋았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고 시끄러운 소음도 없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마을 경로당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철은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차가운 공기와 섞이면서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산 너머로는 자신이 젊은 시절 근무했던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현대화되어 옛 모습을 찾기 어렵겠지만 그때의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새벽 훈련의 추위, 부하들과 함께 나눈 식사, 작전 회의실에서의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철을 말수가 적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평소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마을 행사가 있을 때도, 굳은 일이 있을 때도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기철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도 풍기는 권위와 인품 때문이었죠. 마을 이장도 기철에게만큼은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먼저 기철의 의견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노인이 과거에 육군의 핵심 요직을 지냈던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기철은 젊은 시절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부하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전쟁 같았던 군 생활 속에서도 한 명의 부하도 잃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그 신념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도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앞장서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6시 30분이 되자 경로당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를 맡은 마을 이장이 먼저 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이장은 기철을 보며 항상 존댓말을 썼습니다. 기철 형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장은 기철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기철의 말투는 언제나 정중하면서도 간결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었죠. 경로당 안에서 기철은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제면, 정치면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젊은 시절 습관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군사 관련 기사는 더욱 자세히 읽었습니다. 요즘 젊은 장교들의 생각이나 군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어서였죠. 가끔은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현역이었다면 다르게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경로당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화투를 치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침 프로그램 소리, 그리고 어르신들의 담소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기철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군 생활을 하면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항상 긴장 상태였고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기철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단출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정리정돈 습관 덕분에 집안은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낮잠을 자려던 그때 오랫동안 울리지 않았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아서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는데 발신자 표시를 보니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선배님 김상훈입니다. 전화 너머로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철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자신이 소령일 때 부하로 두었던 김상훈이었습니다. 당시 중이었던 그가 지금은 대령이 되어 있을 터였죠.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니 말이죠. 상훈이구나.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었나? 기철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부하였던 이들과 연락이 오는 것은 언제나 기뻤습니다. 선배님, 이번 주말에 강원도 군단장 취임 기념 연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선후배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꼭 오셔야죠. 선배님 없이는 안 됩니다. 기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역한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변변한 정장도 없었고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겉돌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상훈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오래전 함께 땀 흘리며 훈련받던 부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알겠네.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기철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기철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15년 전 저녁식에서 입었던 검은색 양복이었는데 다행히 몸에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평소 입던 군용 점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넥타이를 매는 손길이 서툴렀습니다. 이런 옷차림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였죠. 몇 번 시도한 끝에 겨우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군단 본부까지는 버스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기철은 시외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산들과 강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이 길을 수없이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지프차나 군용 트럭을 타고 다녔는데 이렇게 민간 버스를 타고 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 등을 곧게 펴게 되는 것은 여전한 군인의 습관이었죠. 군단 본부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문을 지키는 젊은 병사들이 기철을 보고 경례를 했습니다. 민간인 차림이었지만 기철에게서 풍기는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철도 자연스럽게 답례를 했습니다. 15년이 지났어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연회장은 군단 본부 내 최신식 연회실이었습니다. 기철이 현역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넓은 홀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양쪽 벽면에는 역대 군단장들의 사진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기철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이제는 모두 고인이 된 분들도 계셨죠. 연회장 안은 이미 화려한 군복을 차려입은 장교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급장이 반짝이는 정복 차림의 장성들, 멋진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 그리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참석자들이 여기저기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정장 차림이 이 화려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문 앞을 지키던 젊은 헌병이 기철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헌병은 기철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찡그렸습니다. 어르신, 여긴 군 관계자 전용 행사입니다. 길 잘못 드셨네요. 헌병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철의 낡은 정장과 소박한 차림새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기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하지만 헌병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초청장을 보여주시죠. 기철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정작 초청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김상훈이 전화로만 초청했기 때문이었죠. 전화로 초청받았습니다. 김상훈 대령을 찾고 있습니다. 그 순간 군단장 측근이라는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기철을 보더니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경멸의 기색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노인을 불렀어? 당장 밖으로 모셔내. 소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아내듯 하는 말투였죠. 주변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정복을 입은 장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하나둘씩 시선을 보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저 노인이 누구야? 왜 저런 차림으로 왔지?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냐?
기철은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반, 경멸 반이 섞인 그런 시선들이었죠. 소령은 계속해서 기철을 몰아붙였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귀하가 올 자리가 아닙니다. 혹시 식사라도 하러 오신 건가요? 그렇다면 밖에 민간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그의 말에는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거지 취급을 하는 것 같았죠. 기철은 참석자들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벌써 화를 냈을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운 참을성이었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헌병과 소령은 계속해서 기철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가셔야겠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군 행사거든요. 신분증이라도 확인해야 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소령의 질문에는 빈정거림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기철이 신분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무능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기철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소령이 신분증을 받아보더니 한기철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평범한 노인의 이름일 뿐이었거든요. 신분증은 확인했습니다만 여전히 초청 명단에는 없으시네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참석자들 앞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철은 굳게 담은 입술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굴욕감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묘한 각오 같은 것이었죠. 기철이 연회장을 나서는 동안 참석자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무관심하게, 또 어떤 이들은 안도의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소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른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안에 차질이 있었네요. 이제 다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철은 연회장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마셨습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왔던 군인 정신이었죠. 기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에서 쫓겨난 기철은 근처 부대 영내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부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 현대식 장비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정비된 시설들까지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기철은 천천히 걸으며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젊은 시절, 바로 이곳에서 그는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해 부하들을 단련시켰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 명의 손실 없이 임무를 완수했었죠. 그때의 기철은 강인하고 냉철한 지휘관이었습니다. 부하들에게는 엄격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 막사 건물 앞을 지나면서 기철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건물은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외벽은 새로 칠해져 있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예전 그대로였죠. 기철은 그 건물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달렸던 운동장, 작전 회의를 했던 회의실, 그리고 깊은 밤까지 부대 업무를 처리했던 지휘관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철 장군님,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기철은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사관이 거수 경례를 하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 젊은 시절 자신의 부하였던 박상사였습니다. 당시에는 하사였는데 지금은 원사가 되어 있었죠. 박원사, 정말 오랜만입니다. 기철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연회장에서의 불쾌한 기억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장군님, 정말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연회장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원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바람 좀 쐬려고 나왔습니다. 굳이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원사는 기철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철을 부대 내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장군님, 요즘 부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장비들도 많이 들어왔고 훈련 방식도 첨단화됐죠. 박원사는 기철에게 부대 현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변화된 모습들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자신이 알던 옛 부대의 정취는 많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걷다 보니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연회장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기철을 알아봤습니다. 기철 장군님 아니신가요? 40대 중반의 중령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기철이 소령 시절 부하였던 김중령이었습니다. 김중령, 잘 지내고 있었나? 기철의 인사에 김중령은 황급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장군님, 연회장에서 뵙지 못했는데요. 언제 오셨습니까? 김중령의 질문에 기철은 애매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조금 늦게 왔습니다. 곧 다른 장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기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철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군요. 예전 모습 그대로이시네요. 이런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대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장군님, 곧 군 수뇌부에서 중요한 인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철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현 군단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워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군 수뇌부의 인사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군단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정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연회장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 기철의 질문에 대령은 주변을 살피며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정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군수 물품 조달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군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종류의 문제는 군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현 군단장의 자리는 정말 위험해질 것이었죠. 그래서 후임자 물색이 시작된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비역 중에서도 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국방부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까?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특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계속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요즘 군 기강도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계급의식이 약해졌고 상하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요. 훈련의 질도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철은 조용히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인 정신, 상하관계, 기강, 리더십 같은 것들 말이죠. 연회장에서 겪었던 일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군님 같은 분이 다시 나서주셔야 합니다. 한 소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군에는 진정한 리더가 부족합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분이 필요해요.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철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 사명감이었습니다. 운명이 또 나를 이 자리에 세우려는 건가? 기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철이 마을 경로당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상훈 대령이었습니다. 선배님, 어제 연회에 못 오셨나요? 찾아봤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기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갔었는데 일찍 나왔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에서 일어난 일은 이미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헌병과 소령이 퍼뜨린 이야기가 부대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어제 연회장에 이상한 노인이 왔었대. 무전 취식하러 온 거 아니냐는 말도 있던데. 요즘 그런 노인네들이 많다더라. 특히 어제 기철을 몰아낸 소령은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노인이 연회장에 무단 침입하려고 했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장교들은 잘했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던데 철저하게 차단해야죠.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물간 장군이 군단장 행사에 무전 취식하러 왔다더라. 나이 들어서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그런 노인네들은 집에서 손주나 보고 있어야지. 이런 말들이 부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문제는 기철의 옛 부하였던 몇몇 장교들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기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젊은 시절 잠깐 인연이 있었을 뿐 기철의 진짜 실력이나 업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소문을 그대로 믿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철 장군? 아, 그 양반 말이야? 한 중령이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예전에 잠깐 인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좀 고리타분하셨어.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라는 느낌이었지. 다른 장교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구식 사고로는 안 되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철에 대한 평가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능력도 별로인데 과거 지위만 내세우는 전형적인 꼰대 아닌가. 군 생활 좀 했다고 우쭐대는 노인네들이 문제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지. 심지어 군단장까지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급 한정식 집에서 열린 간부 회식 자리에서였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간 군단장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그런 노인네들은 이제 집에서 손주나 보셔야지 어디 이런 행사에 끼어들려고 해. 참석한 장교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부군단장이 맞장구 쳤습니다. 과거 영광에만 매달려서 현실을 못 보는 거죠. 군단장은 더욱 신이 나서 계속했습니다.
군대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해.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현대전에 대응할 수 없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철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젯밤 기철과 만났던 몇몇 장교들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들까지 연루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괜히 나섰다가 우리까지 찍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기철은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거든요. 경로당에서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연회장에서의 일이 떠오르기는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우연히 마을에 놀러온 조카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촌, 군대에서 일하는 친구가 그러는데 요즘 어떤 노인분이 군부대 행사에 무단 침입했다는 소문이 돈다던데요. 혹시 아세요? 기철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자신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말이 그 노인분이 진짜 군 출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가짜들이 많다면서요. 기철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왜곡되어 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친구가 어느 부대에서 근무한다고 했나? 기철의 질문에 조카는 강원도 쪽 어딘가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철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었죠. 조카가 돌아간 후 기철은 혼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이었다면 당장 달려가서 항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운 인내심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분노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왔던 그 정신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기철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배운 교훈이었죠. 거짓은 오래 갈 수 없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화요일 오전, 기철은 평소처럼 경로당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기사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발신지가 서울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비역 대장 한기철님이십니까? 전화 너머로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철이 대답하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국방부 인사관리관실입니다. 긴급한 용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기철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장관님께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국방부 장관실로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실로요? 기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역한 지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현직 국방부 장관이 직접 면담을 요청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시네요. 늦지 않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후 기철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 군과 관련된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아니, 오히려 연회장에서 쫓겨난 일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경로당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이 기철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기철이 무슨 일 있나? 안 좋은 소식이라도 들었나? 기철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잠깐 서울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기철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저녁식 때 입었던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당당하게 대처하자는 생각이었죠. 오랜 군 생활을 통해 배운 자세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기철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연회장 사건과 관련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중요한 일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군단 본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군수물품 조달 건과 관련해서 현 군단장이 긴급 소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관실에서 직접 호출했다던데 이번엔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부대 곳곳에서 속삭여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기철을 몰아낸 소령은 이 소식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대체 저 노인이 왜 장관실에? 그는 여전히 기철을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진짜 군 출신이었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장관이 직접 부를 정도는 아닐 텐데. 소령뿐만 아니라 다른 장교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기철이라는 이름이 뭔가 익숙한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부대 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박원사가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철 장군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젊은 시절 많은 공을 세우셨고 부하들에게도 존경받는 지휘관이셨죠. 하지만 다른 장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와서 장관이 직접 부를 이유가 있을까? 오후 2시 30분 기철은 국방부 청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과 엄숙한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이런 곳을 자주 드나들었던 기철에게는 익숙한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정문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기철을 보고 경례를 했습니다. 장관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든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장관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관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한기철 대장님이시죠? 장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관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기철은 장관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현직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장관은 기철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기철 장군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관의 정중한 인사에 기철은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앉으시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관은 기철과 마주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철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군단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군단장의 직무 정지요? 기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군수물품 조달 과정에서의 부정, 그리고 여러 가지 기강회의 문제까지 겹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즉시 투입 가능한 적임자가 필요합니다. 경험과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청렴성을 갖춘 인물 말입니다. 기철은 장관의 다음 말을 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철 장군님, 국가 안보 상황상 당신을 새로운 군단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장관의 말에 기철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거든요. 저를요? 네, 당신의 과거 업적과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높이 평가합니다. 기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다시 현역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부터 품어왔던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장관의 질문에 기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장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임무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나온 기철은 손에 새 임명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하는 특별 임명장이었죠. 15년 만에 다시 군복을 입게 된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장관실 복도를 걸으며 기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기철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다시 군단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뜨거운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청사를 나와 근처 공원에 앉은 기철은 임명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강원도 제군단장 한기철이라고 적힌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며칠 전 연회장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그 군단장의 자리였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었죠. 기철은 연회장에서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헌병의 경멸 어린 시선, 소령의 차가운 말투, 그리고 참석자들의 수군거림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느꼈던 굴욕감과 분노가 다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복수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기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명예나 출세를 위해 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거든요.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 말이죠. 공원 벤치에서 일어난 기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거리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아무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수많은 장병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강원도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기철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젊은 소위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령까지, 그리고 마지막 대장 계급까지의 긴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결정을 내렸고 때로는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기도 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부하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함께 견뎌낸 시간들, 위험한 작전에서 서로를 지켜준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손실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던 그 뿌듯함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기철은 생각했습니다. 기차가 강원도에 가까워질수록 기철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곧 현실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 그리고 진실을 외면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복수보다는 화합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의 순간들을 교훈으로 삼자. 기철은 다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이가 주는 지혜와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철은 새로운 임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대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조직의 문제점들, 장병들의 사기, 그리고 무엇보다 기강회의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했죠. 그 다음에는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신임 군단장에 대한 거부감이나 의구심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장교들은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진정성과 실력으로 보여주자. 이것이 기철의 계획이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권위보다는 솔선수범으로 부하들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었죠. 젊은 시절에도 그런 스타일의 지휘관이었고, 지금도 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차가 강원도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역사에서 내려찬 공기를 마셨습니다. 고향 같은 이 땅의 공기가 새삼 반가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철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멀리 부대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곳에서 수많은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번 더 군화를 신기로 하자. 기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72세의 나이였지만 아직도 나라와 장병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부어서 최고의 군단을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였죠. 숙소에 도착한 기철은 임명장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일이면 정식으로 군단장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15년 만에 다시 입게 될 군복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밤늦도록 기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 마주하게 될 사람들,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생각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기철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부하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군단 본부 대강당에는 전 장병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급히 소집된 전체 집합이었죠. 강당 안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군단장님이 갑자기 바뀐다던데? 새로 오시는 분이 누구래? 이런 궁금증과 추측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연단 위에는 국방부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부관들과 참모진들이 정렬해 있었죠. 강당 뒤편에서는 연회장에서 기철을 몰아냈던 소령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노인이 정말 군 출신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설마 그가 새 군단장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장관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장병들은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장관은 준비된 원고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 군단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신임 군단장을 임명합니다. 강당 안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거든요. 특히 전 군단장과 가까웠던 장교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에서 기철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신임 강원도 제군단장, 예비역 대장 한기철. 장관의 발표와 함께 강당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정갈하게 차려입은 군복 차림의 기철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입은 군복이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했습니다. 강당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연회장에서 기철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그때 그 노인? 설마 진짜 장군이었던 거야? 우리가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네.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기철은 연단을 향해 걸어가면서 장병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다웠고 자세는 곧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풍기는 위엄은 예전 그대로였죠. 연단에 도착한 기철은 장관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장관이 임명장을 기철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기철 장군, 부대를 잘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철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경외심 섞인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철은 연단에 서서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연회장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특히 소령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철의 표정에는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닌 차분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병 여러분, 기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강당 구석구석까지 들리는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한기철입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계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강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을 먼저 존중하십시오. 기철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특히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랬죠. 그는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동과 존경의 기색이 역력했죠. 젊은 부사관 하나가 먼저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장병들도 하나둘씩 따라했습니다. 곧 강당 전체가 우렁찬 거수 경례로 가득 찼습니다. 경례. 누군가의 구령과 함께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기철도 정중하게 답례를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기철을 몰아냈던 소령은 바닥에 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경례를 받으며 장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젊은 얼굴들, 중년의 얼굴들, 그리고 자신처럼 나이가 든 얼굴들까지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힘이었죠. 장관이 나서서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기철 장군은 뛰어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분입니다. 모든 장병들은 새로운 지휘관을 적극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들은 다시 한번 힘찬 대답으로 화답했습니다. 충성. 집합이 끝난 후 장병들이 강당을 나가면서도 기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 저런 분이 진짜 리더지. 앞으로 부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한편 연회장에서 기철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도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소령은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자신의 무례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기철은 강당을 나서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부대를 이끌어 가느냐였습니다. 기철은 각오를 다지며 군단장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참모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리더를 만났다는 기쁨이었죠. 기철의 새로운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철이 부임한 후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상하관계 개선이었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병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부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매일 아침 일찍 부대를 돌아다니며 장병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당에서는 막내 이병과 함께 식사를 하고 훈련장에서는 땀 흘리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하급 간부들의 의견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계급장을 떼고 보면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기철의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철이 청소부 아주머니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무시하고 지나치는 곳에서도 기철은 멈춰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분에 부대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장병들은 자연스럽게 기철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급자에게도 깎듯이 예의를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계급 차이를 이용해 거칠게 대하던 일부 간부들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기철이 직접 본보기를 보이자 다른 장교들도 부하들을 대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했거든요. 군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라는 기철의 말이 부대 전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훈련의 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기철은 형식적인 훈련보다는 실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그 자신도 나이를 무릅쓰고 훈련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장병들과 함께 뛰고 함께 땀을 흘리는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죠. 기철이 훈련 후 장병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젊은 부사관들은 기철의 체력과 정신력에 놀라워했습니다. 장군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라며 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은 연회장에서 자신을 몰아낸 이들을 용서하진 않았지만 불필요한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력과 인품으로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그의 공정하고 원칙적인 리더십 앞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복수보다는 교육을,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는 것이 기철의 방식이었습니다. 소령을 비롯해 연회장에서 기철을 조롱했던 장교들은 매일이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철이 직접 그들을 추궁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무언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철이 하급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대 내 각종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되어 갔습니다. 전임 군단장 시절 만연했던 특혜 문화, 불공정한 인사, 그리고 기강회의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기철은 원칙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누구에게든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고 실력과 노력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부대의 변화는 외부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시찰을 온 장성들은 부대의 달라진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대가 이만큼 변할 수 있다니라며 기철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장병들의 사기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의무감으로만 하던 일들을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보람을 느끼며 하게 되었습니다. 부대 내 각종 사고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탈영이나 군기 위반 사례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회장에서 기철을 비웃던 소령이 군단장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철은 조용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군단장님. 소령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군단장님, 그날의 무례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령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깍듯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기철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기철의 대답은 간결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소령은 그 후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급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고 부대 업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기철의 용서와 포용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었죠.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철의 부임 2달째가 되자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상호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었고 실력 중심의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장병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기철은 부대를 천천히 걸으며 변화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야간 훈련을 하는 장병들이 있었고 독서실에서는 자기 개발에 힘쓰는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활기찼습니다. 기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입은 군복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군인의 자존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세월이 주는 깊이와 포용력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빛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죠. 부대의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철의 리더십 아래에서 더 큰 발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